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2025년 9월 26일, 대한민국 행정의 심장부라고 할 수 있는 곳에서 엄청난 일이 벌어졌어요. 대전에 있는 국가정보자원관리원에서 대규모 화재가 발생하면서 정부의 핵심 전산 시스템이 완전히 마비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진 겁니다. 여러분, 상상해보세요. 아침에 일어나서 정부24에 접속해서 민원 서류를 발급받으려고 하는데 안 되고, 우체국 인터넷 뱅킹도 안 되고, 심지어 모바일 신분증도 쓸 수 없는 상황을요. 이게 지금 대한민국에서 실제로 벌어지고 있는 일입니다. 특히 이번 사태로 가장 큰 불안을 느끼고 계신 분들이 바로 기초생활수급자 여러분일 거예요. 10월 수급비 지급이 제대로 될 수 있을까? 추석 명절을 앞두고 조기 지급은 가능할까? 이런 걱정들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으셨을 겁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이번 화재가 정확히 어떻게 발생했는지, 얼마나 많은 시스템이 영향을 받았는지, 그리고 기초생활수급비 지급에는 어떤 문제가 생긴 건지, 복구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먼저 이번 사건이 어떻게 시작됐는지부터 살펴볼까요? 2025년 9월 26일 저녁, 대전 유성구에 위치한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전산실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정확한 화재 원인은 아직 수사 중이에요. 하지만 중요한 건 어디서 불이 났느냐는 거죠.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이라는 곳, 여러분 혹시 들어보셨나요? 아마 대부분은 처음 들어보셨을 거예요. 저도 이번 일이 터지기 전까지는 이런 곳이 있는 줄도 몰랐거든요. 그런데 알고 보니 이곳이 정말 어마어마한 곳이더라고요. 이곳은 대한민국 정부의 거의 모든 부처와 기관의 전산 시스템, 서버, 데이터를 관리하는 곳입니다. 쉽게 말하면 대한민국 행정의 두뇌이자 심장부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일상적으로 이용하는 정부24, 홈택스, 복지로, 우체국 서비스 같은 것들이 전부 이곳의 서버를 통해 운영되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이 심장부에 불이 난 겁니다. 심장이 멈추면 몸 전체가 어떻게 되죠? 마비되는 거잖아요. 대한민국 행정 시스템이 지금 딱 그 상태에 빠진 거예요. 화재가 발생하자마자 정부는 비상대응에 들어갔어요. 소방당국이 출동해서 불을 끄는 데는 성공했지만 문제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전산실 내부의 수많은 서버들이 화재와 진화 과정에서 직접적인 피해를 입었고, 안전을 위해 나머지 시스템들도 긴급 가동 중단에 들어간 거예요. 자, 그럼 이번 화재로 인한 피해 규모가 얼마나 심각한지 구체적으로 살펴볼게요. 숫자로 보면 정말 실감이 나실 겁니다. 국가정보자원관리원에서 관리하는 전체 업무 시스템은 총 647개입니다. 이 중에서 직접적으로 화재 피해를 입은 시스템이 무려 466개예요. 전체의 72%가 넘는 수치죠. 그리고 안전 확보를 위해 불가피하게 가동을 중단한 시스템이 551개입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요. 우리가 일상적으로 이용하던 정부 서비스의 대부분이 한순간에 멈춰버렸다는 얘기예요. 구체적으로 어떤 서비스들이 중단됐는지 하나씩 짚어볼게요. 정부24 서비스. 가장 많은 분들이 이용하시는 정부24가 먼저 마비됐어요. 주민등록등본, 초본, 인감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같은 기본적인 서류들을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없게 된 거죠. 급하게 서류가 필요한 분들은 직접 주민센터나 행정복지센터를 찾아가야 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우체국 서비스. 우체국도 큰 타격을 입었어요. 우체국은 단순히 우편물만 보내는 곳이 아니잖아요. 금융 서비스도 함께 제공하는 곳인데 온라인 뱅킹이 전면 중단됐어요. ATM도 사용할 수 없고 보험료 납부나 지급도 안 되는 거예요. 우편 배송 조회, 택배 접수, 등기 발송도 마찬가지고요. 특히 소상공인분들이나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시는 분들한테는 정말 큰 타격이었을 거예요. 추석 명절을 앞두고 선물 배송이 한창인 시기였는데 이 모든 게 스톱된 거니까요. 모바일 신분증. 요즘 많이 쓰시죠? 스마트폰에 운전면허증이나 주민등록증을 저장해서 쓰는 거요. 저도 편해서 자주 쓰곤 했는데 이게 완전히 무용지물이 됐어요. 모바일 신분증에만 의존하셨던 분들은 정말 당황하셨을 겁니다. 지금은 반드시 실물 신분증을 가지고 다니셔야 해요. 국민신문고. 국민들의 민원을 접수하고 처리하는 국민신문고도 접속이 불가능해졌어요. 정부와 국민 간의 소통 창구가 막힌 거죠. 119 신고 시스템.
이건 정말 심각한 문제입니다. 긴급 상황에서 생명을 구하는 시스템인데 문자 신고, 영상 신고, 웹 신고가 전부 불가능해진 거예요. 다행히 전화 신고는 가능하고 경찰과 협조해서 일부 기능을 대체 운영 중이긴 한데 이런 긴급 서비스의 마비는 국민 안전에 직접적인 위협이 될 수 있어요. 각종 증명서 발급, 병적 증명서, 운전 경력 증명서, 출입국 사실 증명 등 우리가 취업하거나 금융상품 가입할 때, 부동산 거래할 때 필요한 수많은 서류들을 발급받을 수 없게 됐어요. 기타 주요 시스템, 홈택스도 장애를 겪었고 법원 전자소송 포털이랑 인터넷 등기소도 문제가 생겼어요. 공공조달 시스템인 나라장터도 접속이 안 되면서 기업들의 입찰이나 계약 업무에도 차질이 생겼죠. 정부 부처 홈페이지는 대부분 접속 자체가 불가능해졌고 공무원들이 업무에 쓰는 내부망인 온나라 시스템이나 정부 이메일도 마비됐어요. 정부 업무 전체가 사실상 올스톱된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여러분이 가장 궁금해하실 부분으로 들어가 볼게요. 기초생활수급비 지급은 정말 지연되는 걸까요?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지연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었어요. 왜 그런지 차근차근 설명해 드릴게요. 복지로 시스템 마비. 기초생활수급비를 비롯한 각종 복지급여를 관리하는 핵심 시스템이 바로 복지로예요. 이 시스템을 통해 수급 자격을 확인하고 지급 대상자를 관리하고 실제 지급 절차를 진행하는 거죠. 그런데 이 복지로가 완전히 접속 불가능한 상태가 된 겁니다. 시스템에 접속할 수 없으니 수급자 정보를 확인할 수도 없고 지급 절차를 진행할 수도 없는 거예요. 10월 지급일과 추석 연휴. 원래 기초생활수급비는 매달 20일 전후로 지급돼요. 10월의 경우 추석 명절이 10월 초에 있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조기 지급을 기대하셨을 거예요. 명절을 앞두고 생활비가 더 필요하니까요. 실제로 일부 언론에서도 추석 지원금이나 수급비 조기 지급에 대한 얘기가 나왔었어요. 하지만 9월 26일 화재가 터지면서 이 모든 계획이 물거품이 된 거죠. 수급자들의 불안. 생각해 보세요. 매달 정해진 날짜에 들어오는 수급비로 생활하시는 분들인데 갑자기 그게 언제 들어올지 모르는 상황이 된 거예요. 집세 내야 하고 공과금 내야 하고 밥 먹고 살아야 하는데 말이죠. 특히 기초생활수급자분들은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으신 분들이잖아요. 일주일만 늦어져도 생활에 큰 타격이 올 수 있는 분들이에요. 그런데 복구 시점조차 불투명한 상황이니 얼마나 불안하셨겠어요. 정부의 입장. 정부는 국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어요. 세금 납부나 서류 제출 기한을 연장하는 등의 조치를 취했고요. 수급비 지급이 늦어지더라도 수급자분들께 불이익이 가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구체적으로 언제 지급될 수 있는지, 조기 지급은 가능한지에 대해서는 명확한 답을 내놓지 못한 상태였어요. 시스템 복구가 언제 완료될지 알 수 없으니 지급 일정도 확답할 수 없는 거죠. 다른 복지 서비스도 마비. 기초생활수급비뿐만 아니라 장애인연금, 아동수당, 기초연금 등 다른 복지, 급여들도 모두 같은 시스템을 쓰기 때문에 영향을 받았을 가능성이 높아요. 복지 서비스 전반에 걸쳐 문제가 발생한 거죠. 그럼 현재 복구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을까요? 정부는 어떻게 대응하고 있을까요? 복구율 6%의 충격. 9월 28일 기준, 그러니까 화재 발생 이틀 후에 복구율이 겨우 6%에 불과했어요. 6%요? 600개가 넘는 시스템 중에 겨우 3,040개 정도만 복구된 거예요. 왜 이렇게 복구가 느린 걸까요? 전산실 화재라는 게 단순히 컴퓨터 몇 대 고장난 수준이 아니에요. 서버실 전체가 불에 타고 물에 젖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하드웨어부터 교체해야 하고 데이터 복구도 해야 하고 네트워크 재구축도 해야 해요. 게다가 안전을 확인하는 과정도 필요하죠. 불안전한 상태에서 시스템을 급하게 복구했다가 또 다른 사고가 나면 더 큰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요. 복구 목표와 전망. 정부는 9월 28일까지 네트워크 장비 복구를 목표로 했어요. 하지만 전체 시스템이 정상화되는 데는 훨씬 더 오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됐죠. 일부 언론에서는 최소 2주 이상, 길게는 한 달 이상 걸릴 수도 있다는 비관적인 전망도 내놨어요. 전문가들도
이런 대규모 전산망 복구는 단기간에 불가능하다고 입을 모았고요. 대구 분원으로 이전. 정부는 직접적인 화재 피해를 입은 시스템들을 대구에 있는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대구 분원으로 옮겨서 복구 작업을 진행하기로 했어요. 피해 지역에서 계속 작업하는 것보다 안전한 곳으로 옮겨서 작업하는 게 더 효율적이니까요. 위기 경보 심각 단계. 정부는 화재 직후 국가 위기 경보 수준을 기존 경계에서 최고 단계인 심각으로 격상했어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가동하고 범정부 차원의 총력 대응 태세에 돌입한 거죠. 이게 얼마나 심각한 상황인지 보여주는 대목이에요. 태풍이나 지진 같은 자연재해 때나 발동되는 최고 단계 경보가 전산망 사고로 발동된 거니까요. 우선순위 복구 방침. 정부는 국민 생활에 필수적인 시스템부터 우선적으로 복구한다는 방침을 세웠어요. 119 신고 시스템, 복지급여 시스템, 금융 서비스 같은 것들 말이죠. 실제로 일부 서비스들은 대체 사이트를 빠르게 구축했어요. 홈택스나 국민건강보험 같은 경우는 다른 경로로 접속할 수 있게 조치했고요. 기한 연장 조치. 정부는 세금 납부 기한, 서류 제출 기한 등을 연장하는 조치를 취했어요. 시스템 문제로 국민들이 불이익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판단이었죠. 예를 들어 등기 신청이 늦어지더라도 페널티를 주지 않고 세금을 기한 내에 못 냈어도 가산세를 물리지 않는 식이에요. 오프라인 창구 안내. 정부는 온라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는 분들을 위해 가까운 주민센터, 행정복지센터, 우체국 등 오프라인 창구를 이용하도록 안내했어요. 물론 오프라인도 완벽한 건 아니에요. 전산망이 연결돼야 처리할 수 있는 업무들이 많거든요. 하지만 최소한의 민원은 처리할 수 있도록 대체 시스템을 가동한 거죠. 이번 사태를 겪으면서 우리가 깨달은 게 뭘까요? 그리고 앞으로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디지털 시스템의 취약성. 우리는 이번 사태를 통해 디지털 시스템이 얼마나 취약한지 뼈저리게 느꼈어요. 한 곳에 집중된 시스템이 마비되면 나라 전체가 멈춰버릴 수 있다는 걸 확인한 거죠. 편리함을 추구하다 보니 모든 걸 전산화했는데 정작 그 전산 시스템이 무너지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종이 서류가 번거롭긴 해도 최소한 불에 타지 않는 이상 쓸 수 있잖아요. 근데 디지털은 서버 하나 죽으면 끝인 거죠. 분산 시스템의 필요성. 이번 사태의 가장 큰 교훈은 시스템을 분산시켜야 한다는 거예요. 모든 걸 한 곳에 몰아놓으면 그곳이 무너질 때 전부 무너지잖아요. 앞으로는 서버를 여러 지역에 나눠서 운영하고 한 곳에 문제가 생겨도 다른 곳에서 바로 대체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해요. 백업 시스템도 더 철저하게 마련해야 하고요. 재난 대응 매뉴얼 강화. 이런 대규모 전산망 사고에 대한 대응 매뉴얼도 보완이 필요해요. 이번에 보니까 초기 대응이 좀 늦었던 것 같거든요. 화재가 났을 때 바로 어떤 시스템부터 백업하고 어떤 순서로 복구해야 하는지 명확한 매뉴얼이 있었다면 피해를 줄일 수 있었을 거예요. 물리적 안전 강화. 전산실의 물리적 안전도 대폭 강화해야 해요. 화재 감지 시스템, 자동 소화 시스템, 방화벽 등을 최신 기술로 업그레이드하고 정기적인 점검도 철저히 해야죠. 국민 소통 강화. 이번에 아쉬웠던 점 중 하나가 정부의 소통이에요. 사고가 났다는 것까지는 알겠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서비스가 언제까지 안 되는지 대안은 뭔지 명확한 안내가 부족했어요. 특히 기초생활수급자분들처럼 취약계층한테는 더 적극적으로 소통했어야 해요. 불안해하지 마시라고, 반드시 지급하겠다고 구체적인 일정을 알려드렸어야 했죠. 예산 투입 확대. 결국은 돈 문제예요. 정부 전산망의 안전성을 높이려면 대규모 예산 투입이 필요해요. 하드웨어 교체,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보안 강화, 인력 충원 등등. 지금까지는 전산망 관리에 대한 투자가 부족했던 게 사실이에요.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분야라 예산 편성에서 밀리곤 했죠. 하지만 이번 사태를 계기로 전산망 인프라에 대한 투자를 대폭 늘려야 해요. 복지 전달 체계 개선. 기초생활수급비 같은 복지급여는 생존과 직결된 문제예요. 시스템 문제로 지급이 지연되면 당장 밥을 못 먹는 사람이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복지급여만큼은 전산망이 마비되더라도
지급할 수 있는 별도의 대체 시스템이 필요해요. 예를 들어 은행과 직접 연계된 긴급 지급 시스템 같은 걸 만들어 놓는 거죠. 자, 여기까지 2025년 9월 26일 대전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사태와 그로 인한 10월 기초생활수급비 지급 지연 가능성에 대해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정말 큰 사고였죠? 단순히 서버 몇 대 고장난 게 아니라 대한민국 행정 시스템 전체가 마비되는 초유의 사태였어요. 다시 한번 정리하면 9월 26일 대전 국가정보자원관리원에서 대규모 화재 발생, 647개 시스템 중 466개 직접 피해, 551개 가동 중단, 정부 24, 우체국, 복지로 등 핵심 서비스 마비, 10월 기초생활수급비 지급 지연 가능성 높음, 9월 28일 기준 복구율 6%, 완전 복구까지 최소 2주 이상 예상. 정부, 위기경보 심각단계 발동하고 총력 대응 중. 수급자 여러분께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기초생활수급자분들 정말 불안하실 거예요. 하지만 정부에서 수급비 지급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으니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혹시 수급비 지급이 예정일보다 늦어지더라도 불이익은 없을 거예요. 정부에서 그렇게 약속했으니까요. 그리고 정부 공지사항을 계속 확인하시고 궁금하신 게 있으면 가까운 주민센터나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세요. 우리 모두가 배워야 할 것. 이번 사태는 우리가 얼마나 디지털에 의존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 시스템이 얼마나 취약한지 보여줬어요. 편리하면은 항상 위험이 따른다는 걸 잊지 말아야 해요. 정부는 이번 일을 계기로 전산망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개선해야 해요. 분산 시스템 구축, 재난 대응 매뉴얼 강화, 물리적 안전 강화, 예산 투입 확대 등 할 일이 산더미예요. 그리고 우리 국민들도 디지털 서비스만 믿지 말고 중요한 서류는 인쇄해서 보관하는 습관을 들여야 할 것 같아요. 만약을 대비해서 말이죠.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사태가 하루빨리 해결되고 모든 분들이 불편 없이 정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날이 오기를 바랍니다. 특히 기초생활수급자 여러분,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반드시 수급비는 받으실 수 있을 거예요. 조금 늦어질 수는 있어도 못 받는 일은 없을 테니까요. 궁금하신 점이나 추가로 알고 싶으신 내용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댓글 하나하나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말아 주시고요.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앞으로도 유익한 정보를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모두 건강하시고 나사계속 힘든 시기를 잘 이겨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